야담 이야기. 가난한 선비를 살린 샛별 머슴. 옛날에 글 읽는 선비가 한 사람 살았는데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사는 형편이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할 말로 눌러도 못 밖에는 나올 게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상 대대로 벼슬 없는 선비로 살아와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 옛날 법이라는 게 되먹지 못해서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은 못한다지. 이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통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형제가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게 됐습니다. 마침 가을이라 집집마다 가을거지 채비를 할 때인데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더러 채근을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논에 서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라고 말하니 선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애써 농사 지어 놓은 곡식에 어찌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그까짓 벼이삭 몇 개 자른다고 표가 나겠어.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밤에 나가서 몇 개 잘라오시오.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일 없이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낫을 들고 나갔습니다.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뒤가 캥겨서 하늘을 떡 올려다보니 마침 새벽녘이 되었던가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반짝 떠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저 샛별 보기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그래, 기껏 낫을 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들어와요. 식구들 다 굶어 죽일 작정이요? 라고 말하니 선비는 땅을 쳐다보며 하늘에 있는 샛별 보기 부끄러워 그 짓은 못하겠어. 날이 밝으면 내일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어올 테니 너무 걱정 마오.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삶아먹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내 그러다가는 칡뿌린들 나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얼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문간에 턱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저는 갈 곳 없는 떠돌이인데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할까 하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 지을 논밭도 없는 데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니 딴 집에나 가보게. 라고 했더니 이댁 형편을 다 알고 왔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듣던 중 고마운 말이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이 할 일이 없어 농사를 지으려니 논이 있나 밭이 있나 집안일을 하려니 세간이나 변변한가. 주인인 선비가 되레 미안해서 내일부터 당장 무슨 일을 할 텐가 하니 가을거지 철이니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값으로 양식을 받아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주인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네. 라고 선비가 말을 하니 머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머슴이 선비에게 가을거지하는 법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선비는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명색에 선비가 남의 품팔이를 한다고 하니 동네 양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을 그럭저럭 굶지 않고 넘겼는데 이듬해 봄이 되니까 머슴이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듭시다. 하기에 머슴 말대로 여기저기 못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다가 논밭을 일궜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억척같이 일을 했습니다. 머슴은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도 제 몸 아끼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번 맛을 들인 선비도 죽자 살자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까
곡식을 제법 많이 거두들여서 곳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머슴이 하직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이 댁도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선비가 고맙고 섭섭해서 굶어 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사경이라도 받아 가지고 가게 하니까 머슴이 말하길 저는 사경 따위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주인이 지난해 남의 논에 선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씀이 하도 고마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하고는 훌쩍 사라지기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슴이 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새벽녘에 샛별이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머슴이 샛별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에 뜬 샛별도 도와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비는 그 뒤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으면 언젠가는 복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모두가 마음을 곱게 먹어서 우리에게도 샛별 머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절과부된 부인과 백발이 된 소금 장수의 너무나 슬픈 이야기. 옛날에 두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오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더러 먼저 배를 타라고 사양을 하는 거였습니다.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하고 사양을 하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무 말씀 마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머리 거뭇한 노인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하는 말이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올해 64시니 저보다 10년 연배는 되시겠습니다. 했더니 사실은 제 나이가 50 안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죠. 이렇게 말하는데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설같이 하얘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 데는 내력이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그 내력이나 말씀드리지요.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소금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됐습니다. 금강산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길에 빈 쌀자루가 떨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 가지고 갔습니다.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빤한 집이 있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가서 주인을 찾으니 젊은 안악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어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한 상 잘 얻어먹었는데 쥐난악이 소금 장수가 주워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악이 물어보는데 손님,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이것은 내가 고개 넘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가지고 왔소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악이 부엌에 나가더니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그 쌀자루는 내 남편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혼이 다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안악이 관솔불을 켜가지고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기에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안악은 관솔불을 들고 앞에 서고 소금 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 데다 산짐승들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줄레줄레 따라와서 머리칼이 곤두섰습니다.
가다가 산짐승들이 달려들면 안악이 관솔부를 휘둘러 쫓고 하면서 갔는데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산속을 뒤지니까 안악의 남편 시체가 나왔습니다.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안악이 하는 말이 이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라고 말하니 시체 안고 가기보다는 관솔불 들고 짐승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장수는 관솔불을 들고 달려드는 산짐승을 쫓으면서 갔습니다. 범인지 살쾡이인지 눈에 퍼런 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소금장수 혼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혼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안악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는 지아비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렵니까?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하여간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는 없어서 시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안악은 가고 소금장수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첩첩산 중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소금장수가 그만 기겁을 해서 엉겁결에 부엌으로 달아나서 부엌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안악이 친정오라비를 데리고 와보니 시체는 벌떡 일어서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이 사람이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떠먹여서 살려놨습니다.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 오라비도 가고 난 뒤에 안악이 금덩어리 3개를 소금장수에게 주면서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소용이 닿는 데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소금장수가 금덩어리를 받아 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등 뒤가 환해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집에 불길이 솟아 환하게 타들어가는데 안악이 지붕에 올라가 불길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가 이 모진 일을 겪고 나서 하룻밤새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결말이 너무 슬프네요. 죽은 남편을 따라 불길에서 죽는다는 게 참.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맹수들도 뚫고 마지막에 자기를 도와준 소금장수에게 전 재산을 주고 남편을 따라갔다는 게 눈물이 납니다. 노승을 구한 머슴이 부자 과부를 첩으로. 옛날에 성이 김해김 씨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도 가난한 데다가 어려서 부모를 잃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은 광산김 씨였습니다. 광산김 씨네는 300석 정도 하는 부자였는데 이웃에는 만석 거부인 과부 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광산김 씨네 집에서 30년을 넘도록 착실하게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 어른이 논을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하여 논으로 나가는데 이웃에 사는 과부 최 씨가 샘이 있는 곳에서 머슴을 불렀습니다. 평소에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던 사이인 최 씨는 머슴 김 씨에게 동네 주막에 가서 스님 한 분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 김 씨는 그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는 길을 갔습니다. 과부 최 씨가 말한 주막은 논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주막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머슴 김 씨는 과부 최 씨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주막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어떤 남자가 스님의 옷을 벗겨놓고는 죽일 듯 패고 있었습니다. 머슴 김 씨는 방 안으로 달려들어 말리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을 때리던 사람이 이 중놈이 명당 자리를 잘 잡는 풍수쟁이인 채하고 1년 동안이나 내 집에서 공짜 밥을 먹었어. 라며 또 스님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머슴 김 씨는 자신이 1년 동안의 밥값을 대신 치러주겠노라면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머슴 김 씨는 30년 동안 안 받은 세경을 염두에 두고 밥값을 치러주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막상 주인이
그 돈을 한꺼번에 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도 못 먹고 담배만 피우는 머슴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주인은 머슴 김씨에게 100냥을 주었습니다. 머슴 김씨는 100냥을 들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과부 최씨가 어느새 머슴 김씨를 따라 나와서는 머슴 김씨의 돈꾸러미를 자신이 들고 나온 돈꾸러미와 바꿔주었습니다. 머슴 김씨는 영문도 모른 채 과부 최씨가 준 돈꾸러미를 들고 주막에 가서 보니 거기에는 101냥하고도 닷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치러야 할 밥값이 101냥이었던 것입니다. 머슴 김씨는 101냥을 밥값으로 주고 남은 닷돈으로는 스님을 때린 사람과 화해주를 마셨습니다. 주막을 나온 후 스님은 머슴 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머슴 김씨의 부모님 맷자리를 잘 잡아서 장례를 모셔주는 것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머슴 김씨의 착한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를 지낸 스님은 머슴 김씨에게 첫 장가는 한 300석이나 가는 곳으로 올 가을 농사를 지은 후에 갈 것이고 두 번째 장가는 한 10,000석 정도 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요. 하고는 떠났습니다. 머슴은 속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하면서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머슴 김씨가 추수를 다 해놓고 지붕 이을 일꾼을 하나 구하려고 동네로 나왔는데 과부 최씨가 여종을 시켜 집에 한번 다녀가라고 청하였습니다. 저녁 늦게야 과부 최씨의 집에 들어서자 최씨는 하녀를 시켜 머슴 김씨를 목욕시키고 여자처럼 낭자를 틀어 올려 비녀를 꽂아주고 치마 저고리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머슴 김씨가 영문을 물어보자 과부 최씨는 오늘 밤에 김씨가 머슴으로 사는 집 주인어른이 나를 보쌈하려고 올 것이네. 나 대신 여기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늘 밤에 자네는 주인어른네 19살 먹은 딸과 혼인하게 될 것이네. 그러니 이불 안에 조용히 있게나 하고는 방문을 탁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후에 보쌈꾼이 달려들어 머슴 김씨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주인어른의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어른이 자루를 열라 하자 머슴 김씨가 자루주머니를 꼭 쥐고 열지 못하도록 하자 주인어른의 딸 방에 갖다 놓으면서 그날 밤은 딸과 함께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자루에서 나온 머슴 김씨는 그날 밤 주인어른의 딸과 첫날 밤을 치러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주인어른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혼인시킨 후 그날로 딸 내외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과부 최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을 맞아들이고는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집안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부자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일가 친척 하나 없고 살림도 쓸 데가 없는데 여기 있는 김혜김 씨가 사람이 괜찮은 듯하여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들 아십시오. 그러고는 김 씨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귀민머리를 마주 풀었으니 본처가 되고 나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혼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첩이요. 앞으로 서방님 모시고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일렀습니다. 김 씨는 광산 김 씨 처한테서는 3남 2녀를 낳고 최 씨 부인한테서는 2남 3녀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광산 김 씨 처의 아들과 최 씨 부인의 아들이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인인 최 씨의 아들만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 벼슬을 제수받아 임금을 뵙는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습니다. 작은 부인의 아들인 자신은 어사가 되었는데 정작 큰 집 아들은 벼슬을 못해서 자신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러면 내 아버지 성은 김혜김 씨지만 내 성은 도광김 씨로 하자 라며 성씨를 내려주어 최 씨 부인의 아들은 도광김 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씨 유래담은 대부분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루거나 전쟁 등의 위험 상황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성씨의 시조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머슴이 스님을 구하고 명당을 얻어 아내를 맞이한 이야기는 죽을 고비에 처한 스님을 구해준 공으로 명당 자리를 얻어서 장가도 가고 그 후손 중 한 명이 어사가 되고 한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력담의 하나로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